황금의 섬이라 불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수억 원씩 뛰고 길가에 개조차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던 곳. 바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와 거제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 번영의 신화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에 은행 빚까지 더해 그곳에 자신의 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꿈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반값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집, 주인을 찾지 못해 텅 비어버린 아파트 단지, 그리고 희망을 잃고 섬을 떠나는 청년들. 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두 섬을 이토록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려했던 신화의 시작부터 처참한 몰락의 과정까지 그 숨겨진 진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화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제주의 신화는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정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제주도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한국 영주권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거대한 자본을 손에 쥔 중국 부자들을 움직였습니다. 2016년까지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돈이 제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중 98%가 중국에서 온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제주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30년간 버려졌던 낡은 건물터에는 제주에서 가장 높은 드림타워가 솟아올랐고 허허벌판이었던 땅에는 동부가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 신화월드가 들어섰습니다. 땅값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는 땅 한 평 없으면 바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남쪽의 거제도 역시 뜨거운 용광로 같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섬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용접 기술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전국의 기술자들이 가족의 손을 잡고 거제로 몰려들었습니다. 돈이 넘쳐 흐르자 거제의 원룸 월세는 서울 강남과 맞먹는 80만 원까지 치솟았고 방 2개짜리 집의 전세금은 3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오늘이 가장 쌉니다 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집을 사면 하루 만에 세입자가 구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은 단 하나의 아주 위태로운 전제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제주는 중국의 돈이 영원히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 거제는 조선업의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 말입니다. 그리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이 위험한 구조를 더욱 증폭시키는 덫이었습니다. 섬은 육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경제에서는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 됩니다. 호황기에는 외부의 자본과 사람이 한정된 통로로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지만 불황기에는 빠져나갈 길조차 마땅치 않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제주는 중국 자본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엄청난 특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그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 나라에서 자본이 들어왔다면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었겠지만 98%가 중국 돈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문이 닫히자 제주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거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섬 전체가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조선소의 운명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 만드는 일 외에는 다른 산업 기반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조선소가 잘 되면 온 섬이 흥하고
조선소가 멈추면 온 섬이 멈추는 구조. 이것은 마치 하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인과도 같았습니다. 그 심장이 멈추자 거인의 몸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모든 위기에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제주와 거제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 투자 이민제라는 달콤한 약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했고 중국 자본이라는 단일 공급원의 위험성을 누구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직 짓지도 않은 호텔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PF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관광객이 영원히 늘어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빚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의 PF 대출 연체율은 전국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돈을 빌린 100명 중 9명은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제의 갈림길은 2014년 국제유가 폭락 이후 찾아왔습니다. 조선업이 흔들릴 때 관광이나 다른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제는 언젠가 조선업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떠나는데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건설사들은 곧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고 그 결과 지금 거제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1만 채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갈림길마다 주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았고 그 신기루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신기루를 진짜 오아시스로 믿고 달려간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던 화려한 호황은 사실 거품이었고 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배신감이 싹 텄습니다. 제주에서는 관광의 질이 추락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물가와 불친절한 서비스에 실망한 관광객들은 제주도 갈바엔 일본 간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제주살이를 꿈꾸며 이주했던 사람들도 비싼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의 현실 앞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제주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거제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닥치자 2년 만에 2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인구 20만 명 남짓한 도시에서 10분의 1이 순식간에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식당과 술집은 텅 비었고 북적이던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거제는 영원하다던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말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 아팠던 것은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그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안에서 골마 터진 상처만으로도 힘겨운데 밖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두 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였습니다. 제주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2017년 사드, TGD 사태였습니다.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자 제주로 향하던 중국인의 발길이 하루아침에 뚝 끊겼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잠시 반짝 특수를 안겨주는 듯했지만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사람들은 제주 대신 일본과 동남아로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제주가 가졌던 유일한 특권마저 사라졌습니다. 거제를 강타한 것은 국제 유가의 폭락과 이어진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자 해양 시추시설 주문이 끊겼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집은 팔리지도 않는데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안에서 시작된 균열에 외부의 거대한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두 섬의 주민들은 사방이 막힌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터지자 정부와 지자체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문제 앞에서 대부분 것도는 처방에 그쳤습니다. 제주에서는 425세대의 신축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단 한 가구만 주인을 찾고 나머지 424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나오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떨어지는 자산을 세금 조금 아끼자고 살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제에서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문화 공간을 만들었지만 10년 사이 3만 명이 넘는 젊은이가 이미 거제를 떠났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 일감이 넘친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한산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지금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본국으로 돈을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돌아왔지만 돈은 돌지 않는 기이한 풍경. 주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황금의 섬, 제주와 거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호황이라는 말에 속았고 전문가와 언론, 그리고 이웃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 하나의 자본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구조는 그 기둥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을 함께 무너뜨립니다. 지금 반갑에 나온 두 섬의 집들이 누군가에게는 기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섣불리 잡으려다가는 손을 베일 수 있습니다. 아직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섬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대기업 공장 하나, 산업단지 하나의 도시 전체의 운명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방도시들이 걷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 것. 둘째,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으니 항상 다음을 대비할 것. 그리고 셋째,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 공장이 돌아가도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도시는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은 과연 안전할까요? 당신이 사는 도시는 무엇에 기대어 서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더욱 확장하여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지방도시 전체가 겪고 있는 소멸의 위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